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역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는 하락을 했고요. 부정은 네. 올랐는데 크게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전국 상황에서는 이제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건 관련한 논쟁이 이제 국회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뜨거웠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이번 주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또 그전에 비해서는 다소가 이제 기사 보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는 정쟁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인 상황인데요. 지금 대통령 평가에서 국정평가에서 이제 긍정평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수치상 떨어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지속적인 하락 흐름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 이제 지속적인 추가적인 여파를 이제 주는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지난주 또는 주 초에 나온 이제 다른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 여파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권 입장에서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파급력이 이제 동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이 사건이 이 사안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내놓고 왜냐하면 북한과 화해 협력을 기조로 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이것을 이제 입장을 갖고 대응을 하고 북한의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분의 조치를 이제 얻어낼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 문제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보다는 또 뭐 북한에 대한 이제 이해를 높게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또 보수 성향층 등 안보 보수층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안 이제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이제 피살당한 것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현 정부가 그것이 이제 이후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NSC 그리고 통일부 성명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의 좀 영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주별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9월 첫째 주에 지금 긍정 부정이 동률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아주 조금씩이긴 한데 차이가 긍정 부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평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 중에 높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정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 정부로서는 약간은 부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원래 이제 과거 정부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국정 동력이 좀 무너진다,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과거에는 한 30% 선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 40%선 정도를 이제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국정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게 비해서 지금 보면 40% 중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위험한 수준이다 또는 뭐 레임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상당히 이제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히 고평가를 받던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 상당히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여권층이라든가 여권층에서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이제 방어적 심리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라든가 또는 긍정적 표출, 의견 표출 등을 현 정부의 우호적인 지지층 중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권의 우호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전선들을 강하게 이제 펼치게 되면서 상당히 뭐 40% 초반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40% 중반대를 그래도 이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지금 국면을 어떻게 이제 뭐 문제를 발생 추가적으로 확장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또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색을 바꾼 상황이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 바꾼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둘 다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는데 역시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양당의 격차는 6.4%포인트니까 오차범위 바뀝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권에 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제 큰 차이가 없이 이제 타격받지 않고 뭐 30% 선도 이제 이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회복을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조사위에서는 0.6% 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뭐 30% 아래로 이제 떨어지기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30% 중반대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어쨌든 여권의 악재가 있던 상황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20%대로 다시 이제 주저앉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최근에 어쨌든 추미애 장관 아들권 논란으로 뜨거웠던 이제 여야 간의 공방 이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반사 효과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일단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희 이슈풀풀에서도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좀처럼 넘지 못할까 이 부분을 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초청 토론회에서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 지지율 관련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답변을 선거가 끝난 지 5, 6개월이 지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해이해진 것 같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아무리 여당을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도 저 당이 정말 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실제로 좀 센터장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상승세에서 크게 꺾였던 사안은 지난 이제 8.15 집회 관련해서 이 당의 대응이 또는 당과 그 집회와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 분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안은 어쨌든 태극기 집회라든가 정광훈 목사 측 등에서 주도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 지난 정부에서의 이제 국민의힘 당시 정당에서 보수 정당의 모습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상기하게 되는 효과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단절한다 또 변화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최근에 많이 주어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과거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되살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이 떠올리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대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에 좀 매진해서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를 보게 되면 이 조사에서는 이제 3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조사에서는 20% 초반대에 머무는 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이제 ARS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좀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 여당에 반감이 있거나 또는 보수 색채가 강한 그런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들, 이제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치에 어쨌든 깊이 관여되지 않은 중도, 중간 성향층의 응답자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층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어쨌든 보수 성향이 있거나 정부 여당에 반감이 있는 층들의 결집은 성공했지만 일반 중간 중도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지지를 회복하는 데 다시 이제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전히 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부 여당의 실정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 인한 반사 효과는 이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지지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중도 중간층의 유권자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임팩트 있는 변화, 과거와 이제 단절되었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더욱 이 앞으로 예고가 돼 있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수단체에서 지금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일찌감치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괜찮다고 생각할까 여론을
의견을 물어봤더니요. 네. 역시 금지해야 한다가 70%,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여전히 반대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70%가 넘으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이제 상식을 물어봤을 때 예. 나오는 응답과 별 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지난번 8.15 집회 관련해서 충격이 워낙 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감염의 우려를 상당히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스루 방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부정적 기류가 이제 높게 확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어쨌든 집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적 호응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위 집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 집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제하는 것이 이제 보수 단체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물론 이제 시위와 집회는 이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물론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의 보수 단체의 권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국면에서 어쨌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들을 표명해 줌으로써 그런 이제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다르다,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소 유연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해석되면서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라고 호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가 또다시 강행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복원하는데 이제 상당 부분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세가 상승이 되어야 내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제 4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추석이 지나게 되면 하반기 되면 바로 이제 대권 국면 가시권 안에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이제 정치권이 좀 열기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지율을 어쨌든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단호한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그 집회가 끝났는데 지난번처럼 가령 정당 관계자라든가 정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한 번 이제 기사화돼서 보도화돼서 국민들은 뭔가 또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좀 입장 정리와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결정을 내렸는데 네. 박 의원의 국토위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게 이해충돌 상황이다라고 동의를 하는 의견, 맞다가 45% 정도 나왔고요. 아니다가 37% 정도 나왔는데 네.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서 상임위원으로 이제 간사고 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맞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45.9%로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 37.7%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 충돌 사안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실제 수치는 예상하기보다는 예상에 비해서는 이제 맞다라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지 않고 네. 또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오는 이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을 이제 바라보는 정당 소속 인물이기 때문에 측면이 이제 컸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은걸 의원도 있고 또 이제 이상직 의원도 논란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 성향층에서는 이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방어하고 싶자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작동했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등 이런 층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일정 부분 표출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 성향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은 격차는 좀 더 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펄펄 윤희흥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